네, 안녕하세요. 저 세종시에서 온 거 아니고 서울에 있는 구로구에 있는 세종과학고등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지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지금 과학고에서 7년째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제가 화학이다 보니까 그 모든 실험 안전사고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과학고다 보니까 실험의 빈도와 횟수와 그 깊이가 굉장히 깊어서 항상 초긴장을 하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지능형 과학실 원에 있는 이 학습 자료실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거를 학생들과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안전하게 실험하기, 그 다음에 제가 탐구 수업을 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우선 안전하게 실험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안전사고의 유형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은 실제로 제가 겪었거나 아니면 직접 목격했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아니고 진짜 저한테 일어났었던 일인데, 우선 감자칼로 감자를 깎다가 손이 베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과 학생이 다 기절해 버렸습니다. 피를 보자마자.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22년에. 그리고 알코올 램프 넘어져서 테이블에 불이 확 번졌어요. 제가 영재원 수업을 할 때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발견을 빨리 해서 큰 비거를 확 덮어가지고 껐는데, 그러는 바람에 제가 이제 2도 화상을 입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핫플레이트 끄자마자 손을 이렇게 탁 올려가지고 그대로 데워버리는 애가 있었는데, 왜 그랬니? 그랬더니 전원을 껐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고요. 알루미늄 호일을 덮은 비커를 레인지에 넣고 그냥 돌리면 거기서 스파크가 어마어마하게 튀죠. 그래서 애들이 깜짝 놀라 다 도망가고, 결국에 선생님이 이거를 수습하시고 그냥 뚜껑을 덮었다, 나는 뚜껑을 덮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기체 방정관 실험을 했는데 분명히 장갑 꼭 끼라 그랬는데 이거를 벗어버리고 이제 감전이 된 거예요. 찌릿하고 감전이 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란 학생한테 왜 그랬니? 그랬더니 더워서 그랬다. 손이 답답해서 그랬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고, 이 학생이 추씨입니다. 추씨. 그래서 피카츄지, 추 땡땡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활용 점정인데, 염산 폐수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폐수통에 이제 정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 어디다 버려요? 그래서 그거 산이니까 산에다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뒷산으로 가는 거를 저지했습니다. 저지하고 왜 그랬니? 그랬더니 마운틴으로 알아들었다. 자기는 마운틴. 그래서 뒷산에 부으러 가는 중이었다. 이런 진짜 기상천외한 안전사고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중에 몇 가지는 선생님들이 직접 겪으신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왜 안전사고를 겪나 봤더니, 우선 실험실 기자재는 일상에서 쓰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미숙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잘 다룰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잘 안 되죠.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안전교육 시 집중력이 저하되는데, 매번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실험 수업 전에 항상 하시죠. 목이 터져라 하시는데, 근데 학생들은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위험도를 간과하는데, 그런 거는 남한테 일어나는 거다. 나는 괜찮다. 일어나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안전사고를 적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학습 자료실에 보시면 실험 안전에 고등학교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건 초, 중, 고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학교급에 맞는 매뉴얼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매뉴얼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절대 읽지 않죠. 읽어와야 돼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출제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만 당할 수 없다. 그래서 출제 안내를 이제 딱 공지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메신저로 받으시잖아요. 정기고사 시즌 딱 되면 교무에서 날라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모든 학생이 출제자고 여기 가서 다운로드 해라. 다운로드하고 공부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문제를 출제한다. 그럼 학생이 뭐 100 몇십 명이면 100 몇십 개가 막 날아오면 그 중에 중복되는 것도 있긴 합니다. 선생님한테 메시지를 보내라고 하고,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시죠. 원안 제출 마감 및 편집. 그래서 원안 제출 마감을 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확인한 다음에 윤문 편집하고 배점
완료해서 원한 인쇄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시험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시험을 볼 때 ABCD 절대평가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B등급 이상이 되면 인증서를 발행하고 B등급 미만은 실험을 안 시킵니다. B등급이 실험을 안 시키고 B등급을 맞아야 돼요. 제 시험을 계속 봐서라도 계속 맞아야 되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시험을 시행하는데 어떻게 하면 시험을 아이들이 진지하게 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출제진의 메시지를 우선은 잘 정리를 해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막 보낸 겁니다. 자기네들이 그 매뉴얼을 읽고 창의재단 들어가서 지능형 과학실 온에 들어가서 이거를 다 이렇게 매뉴얼을 읽고 문제를 낸 다음에 제가 일종의 평가원인 거죠. 저는 평가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센터를 할까 하다가 본능적으로 맞춰야 한다. 맞춰야 한다. 이걸 맞춰야 한다는 본능적인 그 형식을 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무조건 풀 수 있게 풀어서 맞춰야 된다는 그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행동주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50점 만점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OMR 카드로 체크 하면은 뭐 그 약간 고사계 선생님한테 부탁드리면 바로 그냥 나오기 때문에 점수가 그래서 그 B등급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50점 만점으로 안전 탐구 영역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우선은 아이들이 자기 문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자기가 출제한 문제가 나왔는가. 그리고 약간 편집됐다는 것에 약간 기분 나빠하는 학생도 있어요. 내가 냈는데 왜 문제가 좀 바뀌었다.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은 학생들이 좀 안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동시에 문제를 냈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제가 지금 올해 고3을 가르쳤어요. 근데 과학고에서는 고3이 그 일반화학을 배우거든요. 대학교 1학년이 배우는 일반화학을 배워서 학생들을 데리고 실험을 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지능형 과학실 온이 잘 쓰일 수 있는지를 제가 연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화학실험이라는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화학실험을 가르칠 때 그때 학생들로부터 받아둔 보고서, 데이터, 뭐 제가 만들어둔 실험 과정 이런 수많은 자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지능형 과학실 온을 쓰기 이전에 저희 학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MS에서 나온 프로그램들을 많이 써요. 선생님들께서는 구글도 쓰시는 학교도 있고 MS 쓰시는 학교들도 있죠. 저희는 MS를 쓰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점은 그러면 MS에서 제가 했던 것들이 여기에 이식을 했을 때 지능형 과학실론에 이식을 했을 때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 그다음에 장단점, MS에서 했을 때의 장점, 단점, 그 다음에 지능형 과학실론에서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지능형 과학실론은 MS를 이길 수 있는가. 이제 이것이 제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거를 고3 학생들이 뭐 예민하잖아요. 이거를 같이 다시 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서 제가 직접 학생들 아이디를 다 파가지고 마치 제가 학생이자 교사인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이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거는 산화환원 적정에 대한 거였는데 과연 뜨거운 유자차에 비타민C가 존재하는가 이거 항상 궁금하죠. 이거 감기 걸리면 먹으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사들의 치열한 논쟁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 이 사이트를 참고를 한 겁니다. 이게 아하라는 사이트고요. 전문가 집단이 들어와서 일반인이 질문을 남기면 전문가 집단들이 답을 쫙 달아줘요. 근데 여기 보면 42세 여성이 저와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비타민C가 있냐. 왜냐하면 뜨거운 물에 타면 파괴되지 않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거를 딱 보여주면서 실험을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이거는 선생님의 빌드업이다. 2022년부터 선생님이 빌드업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진짜 아니다. 이건 다른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보면 약사분들이 답을 달아놨는데 파괴될 가능성이 많다. 열에 약한 건 사실이지만 모두 파괴되는 건 아니다. 직접 끓이는 거 아니면 상관없다. 이론적으로 파괴될 수 있지만 크게 상관없다. 이렇게 약사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밝혀주자. 산화환원 적정으로 밝혀준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이제 이식을 해봤어요. 지능형 과학실론의 탐구 수업을 제가 개설을 해서 성취 기준 집어넣고
여기다가 안내 자료를 이제 3구 절차에다가 이미지를 병합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병합해서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이 있다. 방금 보셨던 슬라이드 똑같은 거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 우리가 밝혀주자. 그래서 비타민 C가 어떻게 파괴되는지의 메커니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험 과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실험할 것인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 세트는 한 반에 5세트씩 곱하기 2 곱하기 8 이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조리 집어넣을 수는 없어서 일부를 집어넣어 봤고요. 이랬을 때 제가 가장 이 지능형 과학실론에서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유용하다라고 생각하는 기능은 이 탐구 과정을 공유하는 겁니다. 탐구 과정 공유. 그러니까 학생들의 데이터가 학생들에게만 고여 있지 않고 그것을 전체 학생들한테 전부 공유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엑셀에서도 공유 시트를 써버리거나 아니면 스프레드시트 공유하시면은 그 데이터가 전체가 공유되는 거는 맞지만 지능형 과학실론에서는 자기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것까지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프를 전부 그려놓고 공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 데이터를 봤을 때 그냥 숫자가 남발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데이터가 정돈되어 있는 그 그래프까지도 그려 있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제가 썼던 그 MS에서 썼던 그런 프로그램들보다 굉장히 우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데이터를 수집한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보면은 농도가 굉장히 진하게 실험을 했던 비타민 C의 농도를 아까 그 메가도즈라고 하는 3000mg짜리 갖고 실험을 한 거였거든요. 그걸 그대로 넣어서 실험을 한 학생들은 비타민 C가 거의 파괴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열을 계속해도 빨간 줄을 보시면 저게 가열한 선이거든요. 파괴가 되지 않는데 근데 물 켜서 실험을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타민 C가 급속도로 부서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진하냐, 처음에 초기 농도값이 진했냐, 아니면은 묽었냐에 따라서 가열했을 때의 결과가 완전 다르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고 있는 학생들은 1번 약사에 동의하겠죠. 어차피 끓여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비타민 C는 그 파괴되지 않는다. 이런 데이터만 보는 학생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데이터를 보는 학생은 다 파괴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동시에 여기서 보고 있으면 이제 생각할 게 많아지는 거죠. 얘네는 이렇게 되고 쟤네는 저렇게 되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정리를 쭉 해서 학생들이 공유를 한 것이 과연 어떤 정도의 가치인가를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논문에서 나온 겁니다. 푸드 리서치라고 하는 어떤 논문에서 2020년에 발표를 한 건데 실제로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농도가 굉장히 진했을 때는 거의 부서지지 않습니다. 근데 농도가 아주 낮은 상태에서 저런 파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가열하면 조금 있다가 전부 다 파괴돼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을 학생들이 일일이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 명이 다 붙어서 같이 하다 보면 그 데이터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고찰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좀 공유하기가 편하다. 이런 기능이 굉장히 큰 장점이다. 지능형 과학실론에서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문제들 선생님들께서 편집을 하셔서 교사용 보고서 만드시잖아요. 그때 쭉 넣은 그때 문제들을 제가 발췌를 해서 넣어봤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이제 교재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일 궁금했던 건 애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에 대한 대답은 8번에서 제일 궁금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 이제 경쟁 학교들입니다. 한과학, 한성과학고, 경기북과학고, 세종과학고 이렇게 세 친구가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그럼 유자차를 찬물에 타 먹어야 될까? 뭐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애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학생이 직접 대답한 걸 제가 여기다 이식을 해봤거든요. 학생이 대답한 거를 그 지능형 과학실론 사이트에서 보고서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거기에 학생이 대답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넣었을 때 이렇게 대답이 추려집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저는 이제 MS에서 폼즈라고 생각하는 그 폼즈 아니면 구글에서도 무슨 설문같이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게 있는데 걔는 문항 하나당 점수를 하나씩 다 매겨야 돼요. 그래야지
끝이 딱 끝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고서 채점할 때 그걸 한 문항 한 문항 그 점수 제가 작년에 넣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몇 점인지에 대해서 점수를 매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폼즈라는 것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보고서 받으라고 만든 양식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회사나 아니면 기업에서 쓰는 양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채점을 하는 방식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주로 하는 그러니까 얘가 총 몇 점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굉장히 충분했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밀어넣고 보고서를 채점할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계속 주시고 그동안 계속 여러 차례 고도화를 거쳐가면서 뭔가 우리나라 교육, 과학교육 현실에 맞게 좀 더 이렇게 프렌들리하게 과학교육 현실에 친근하게 점점 와가는 것 같아요. 진짜 선생님들이 쓰실 수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써보시면은 굉장히 충분하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다시 1학년을 가르치게 되겠지만 1학년이나 2학년을 가르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굳이 MS에서 나오는 그거를 막 여기저기 찢어져 있습니다. MS는 엑셀은 엑셀대로 따로 써야 되고 파워포인트대로 따로 써야 되고 얘네들 답변을 받으려면 폼즈도 따로 써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로 찢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다 모여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접근하기도 편하고 제가 관리하기도 편하고 채점하기도 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약간 가슴이 뭉클해지고 좀 웅장해졌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우리나라 과학교육 플랫폼이 어쩌면 MS를 이길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